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중요성을 잊고 지내기 쉬운 장기이기도 하죠. 신장이 약해지면 식습관부터 생활습관까지 많은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장질환이 있는 노인분들을 위한 식단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첫째, 젓갈, 장아찌, 라면, 햄이나 소세지 같은 인스턴트 식품 가공육, 짠 국물류 같은 고염분 식품은 피하셔야 해요. 염분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면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고 늘어난 수분으로 인해 혈액량이 증가하게 돼요. 혈액량 증가는 직접적으로 혈압 상승을 유발하고 높아진 혈압은 이미 약해진 신장에 추가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신장은 체내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다한 염분 섭취는 이 조절 기능의 과부하를 일으킨다고 해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노폐물과 과잉, 염분 배출이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신장 기능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게 될 것이에요. 과다한 염분은 체내 수분 저류를 유발해서 특히 발목, 다리, 얼굴 등에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부종은 심장에도 부담을 주어 전반적인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염분 과다 섭취는 갈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과다한 수분 섭취는 신장에 추가 부담이 되어 신장질환 환자는 수분 섭취량도 조절해야 하는데 이를 어렵게 만들어요. 따라서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하루 염분 섭취량을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둘째, 호두나 땅콩 같은 견과류, 바나나, 오렌지, 키위, 감자,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 등 칼륨이 많은 식품은 피하셔야 해요. 건강한 신장은 우리 몸에서 칼륨 균형을 아주 잘 맞춰줍니다. 칼륨이 너무 많으면 소변으로 배출하고 부족하면 보관했다가 다시 쓰고요. 마치 꼼꼼한 가정주부가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듯 말이에요. 그런데 신장이 아프면 이 능력이 떨어져요.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칼륨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또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나나,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은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감자, 고구마도 조심해야 해요. 시금치나 토마토 같은 채소도 칼륨이 많아요.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완전히 못 먹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감자는 물에 담가 두었다가 삶으면 칼륨이 많이 빠져나가요. 채소도 물에 잘 씻어서 삶아 먹으면 칼륨 함량을 줄일 수 있죠. 음식을 아예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조절해서 먹는 게 중요해요. 특히 투석하시는 분들은 칼륨 수치를 자주 체크하면서 식사하시면 좋아요. 셋째, 우유, 치즈 등 유제품, 콜라 등 탄산음료, 가공식품 같은 인산이 많은 식품도 피하셔야 해요. 건강한 신장은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인산을 남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해요. 그런데 신장이 아프면 이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죠. 마치 고장난 필터처럼요. 그러다 보니 먹은 인산이 몸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인산이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칼슘과 만나서 딱딱한 결정을 만들어요. 이게 혈관이나 관절에 쌓이면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죠. 피부가 가렵고 거칠어질 수 있어요. 뼈가 약해질 수 있답니다. 심하면 심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유 대신 두유를 조금씩 드시기를 권해요. 치즈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최소한으로 줄이시고요. 콜라나 탄산음료는 완전히 끊으세요. 가공식품도 최대한 피하시고요. 하지만 이런 식단 조절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신장 기능이 다르고 필요한 영양소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넷째, 붉은 고기 내장류, 조개류 같은 단백질이 과다한 식품도 피하세요. 단백질은 몸에서 소화되고 나면 요소 같은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 찌꺼기를 처리하는 일이 신장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예요. 단백질을 적당히 먹으면 신장이 문제없이 잘 처리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계속 일해야 하니까 피로가 쌓이는 거죠. 단백질이 많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더 많이 배출됩니다. 이러면 뼈 건강에도 안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소변 속에 칼슘이 많아지면 신장결석이 생길 가능성도 커져요. 신장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걸로 악명이 높죠. 건강한 사람은 단백질을 좀 많이 먹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미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상황이 다릅니다. 신장이 약한데 단백질까지 과다 섭취하면 신장 기능이 더 빨리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좋은 음식을 알아볼까요? 첫째, 싱겁게 조리한 채소찜, 민물생선, 저염 된장으로 만든 국 같은 저염 식품이에요. 고염분 식품은 피하셔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과 같아요.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나트륨이 늘어나요. 신장은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물을 끌어와서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신장이 계속 과로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이 더 많은 물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요. 높은 혈압은 신장 혈관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손상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고혈압성 신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입니다. 또한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소변에 칼슘이 많이 배출됩니다. 소변 속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신장결석이 생길 확률도 올라가죠. 저염식은 이런 위험을 낮춰줘서 신장이 결석으로 고생할 일도 줄어들 거예요. 저염식을 통해 신장이 덜 일하게 만들면 신장 질환의 악화를 막는데 효과적이에요. 둘째, 양파, 나늘버섯류, 껍질 제거한 사과 같은 항산화 식품은 드셔도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액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장기예요. 그런데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항산화 식품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신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신장세포는 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유해 물질에 노출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는데 이를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죠. 항산화 식품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있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신장은 염증에 민감한 기관이에요.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도 해서 신장염이나 만성 신장질환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어요. 고혈압과 당뇨병은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질환이에요. 항산화 식품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신장 손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블루베리 같은 과일은 혈관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이랍니다. 또한 항산화 식품은 몸속 독소, 특히 신장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항산화 식품은 신장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이 더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셋째, 당근, 오이, 상추 같은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이에요. 섬유소는 장내 노폐물을 흡착하여 배출을 도와줘요.
이 과정에서 신장이 해야 할 노폐물 처리 업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장 기능이 원활해지면 신장을 자극할 수 있는 독소가 혈액에 덜 흘러가게 된다고 해요.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혈당과 혈압이 잘 관리되면 당뇨병성 신장질환과 고혈압성 신장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에는 수분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오이는 수분이 90% 이상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소변 생성과 배출이 원활해져 신장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장내 유익균은 섬유소를 분해하면서 항염증 물질을 만들어요. 이 물질들은 신장과 같은 장기에서 염증을 줄여 신장 질환 예방에 도움이 준다고 해요. 또한 섬유소는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좋아요. 비만은 신장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도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하답니다. 섬유소는 신장의 노폐물 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염증을 완화하며 건강한 대사와 체중 조절을 도와 신장을 보호하는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하셔야 해요. 의사와 상담하여 하루 수분 섭취량 조절하기, 소량씩 자주 먹기,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조리하기, 기름진 음식 피하기,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단, 개인의 질병 상태와 정도에 따라 섭취해야 할 음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은 충고가 가장 필요한 이야기일 때가 있죠. 그 교훈을 몸소 경험하신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박용수입니다. 건강에는 나름 자신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운동도 꾸준히 하고 밥도 잘 챙겨 먹었거든요. 그런데 고혈압이 생기면서 문제가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죠. 박 선생님, 짠 음식 좀 줄이시고 단백질 섭취도 조심하세요. 신장이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름 건강하다고 자부했으니까요. 에이, 뭐 그 정도야. 이 나이에 김치랑 된장찌개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 그냥 하던 대로 먹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몸이 조금씩 이상하더군요. 손발이 붓고 피곤함이 가시질 않았어요. 병원에 가보니 신장 수치가 많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더군요. 박 선생님, 이제는 식단 조절 꼭 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되면 투석까지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더군요.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야 알았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식단 조절이 이제 제 일상입니다. 저염식으로 바꾸고 단백질도 아주 조심스럽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짠 음식은 아예 끊다시피 했고 생선이나 두부 위주로 먹어요. 물도 의사가 정한 양만 딱 마십니다. 처음부터 의사 말 들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때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관리 잘하세요. 의사 선생님의 조언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은 충고가 가장 필요한 이야기일 때가 있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먼저,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짠 음식은 최대한 피하시고, 국물이나 자극적인 음식도 줄이셔야 해요. 물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적당히 섭취하세요.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두부 같은 저단백 식품을 드시는 게 좋아요. 또, 혈압과 혈당 관리는 필수입니다. 신장은 이 두 가지에 특히 민감하니까요. 꾸준히 병원 검진을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따라주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피곤함이 심하거나 몸이 붓는다면 신호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관리하는 마음가짐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